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군사, 외교, 사회 세 분야와 관련한 최신 이슈 시사평론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국제상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전투로 이어지며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으로 다다를 것 같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걸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해외 교민을 철수시키고 있는지라는 것인데요. 지난 6월 중순 타이완 주재 미국 대표부 격인 미국 제대만협회 약칭 AIT 가오숑 사무소에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피난 가방에 관한 글을 올리며 국내에서 깊은 관심을 끌었고,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이 지역 정세에 모종의 새로운 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관련 글이 널리 전파된 바 있었습니다. SNS에 뜬 글이 사회 일각에서 어느 정도 깊은 근심을 일으킴에 따라서 언론들도 후속 보도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 시간 6월 18일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은 천재지변 다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미국은 타이완이 추진하는 사회 전체의 방위 회복력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임 AIT 대표 브렌트 크리스텐스는 이메일 문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는 단순히 해외 미국 시민에 대한 건의임을 재체명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미 국무부와 전임 타이완 주재 미국 대표의 말을 들으니 처음 SNS의 글을 보았을 때의 긴장감은 덜었지만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은 줄곧 위험에 노출된 곳이라 정신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새삼 상기시켜준 해프닝 정도로 여길 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초순 한국의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누구의 축하를 가장 먼저 받았는지, 누구와 가장 먼저 통화를 했는지 등을 가지고 어느 쪽과 더 가까운가를 가늠하는 눈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한국의 위상과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에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 상호 관세 세율로 인해서 각 국가의 반응에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의 안보 부분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내세웠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가 선거 공약에서 제시했던 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환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최근 며칠 미국이 일본과 호주를 향해서 타이완 유사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그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게 또 영내에 무슨 사변이 일어날 전조일까 하는 걱정을 낳게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타이완의 평화의 중요성을 발표할 때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했던 타이완 유사시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정면적으로 확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마땅한 것이지만 같은 이념의 주변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든든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번에 호주와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에 관한 미국의 입장 표명 압박에 바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타이완 유사시 사실상은 타이완 해협 전쟁을 뜻하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7월 20일에 참의원 선거를 거행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면 외교와 경제, 무역 등 방면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는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하는 기간 타이완 유사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호주 입장 표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영내 평화 안전 유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하면서 호주로 하여금 역할에 대해 밝히라고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도 자국의 법률, 국제법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입장 표명을 주문한 미국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일본과 호주가 서둘러서 대답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미국과 정식 국교를 유지할 때에는 타이완 미국 연합군사훈련을 단연간 실시해 왔었지만 1979년 단교 후 5년 뒤인 1984년부터 한광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실제 관할하는 타이완, 펑호, 찜먼, 마주 등 지역에서 전국적인 방위 작전 군사연습을 실시해오며 올해로 41회째를 맞습니다.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실시하는 군사연습이라 주목됐고 또 작년에 한광 40호와 유사한 자연의 시련이 추가되어서 주목됐습니다. 작년에 태풍 개미가 올해엔 태풍 다나스가 회방을 놓는 바람에 한광 41호 실시 첫날부터 사회적 안정과 회복력 강화와 군민 협력에 특히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하순 중문 명칭 남화조보의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중국 군사 전문 잡지 함선 지식의 관련 문장을 인용한 보도에서 중공군은 명절 전후 및 여름철 태풍 시즌 즉 7월에서 9월까지 태풍이 불어오기 전 평일 출근하는 날 오후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는 게 최적의 시기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작년이나 올해의 한광 연습 기간에 타이완에 태풍이 상륙했고 사회적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군사 전문지 함선 지식이 분석한 게 어느 정도 현실과 가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긴장감을 더하게 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국군이 재해지구 주민들을 적극 돕는 장면들을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심각한 자연재해가 불어닥친 상황 아래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국군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국군은 당연히 국가를 보유하는 의무를 지닌 신분이라서 적군과 맞싸우며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할 경우 올해 태풍 피해 지역에 국군이 파견됐지만 적군의 군사 공격을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을 수습할 만한 겨를이 없을 것이므로 그 어느 쪽도 의존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군민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자연과 군사 충돌의 재해에서 굳건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한광 41호 연습기간 국군 제4, 제5 작전구 소속 일부 병력은 태풍 다나스의 피해를 받은 중남부 지아이와 타이난 지방에서 도로와 하수구의 복원 업무에 투입됐었습니다. 7월 5일에 태풍의 영향을 받은 후부터 오늘 7월 14일까지 연인원 3,053명이 투입됐다고 국군 제4 작전구는 오늘 밝히면서 그러나 군사연습의 훈련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재해 구제에서도 빠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시민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연례 군사연습 기간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재해지구의 작전구 소속 장병들이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외부의 군사 공격을 받을 때 그 시점이 또 천재지변과 맞물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 국민 방위와 사회의 강인한 회복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였습니다. 7월 14일 대원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원고 작성 보도의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